네, 자, 시장의 이슈 점검해보고 이런 시장 속에서 관심을 가질 유망주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장 상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뭔가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의 숨고르기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 미국은 경기 부양책 한 방, 우리는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한 방, 이런 예. 한 방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다 네. 정리 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수가 전고점에 돌파하면서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 임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힘이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고 경계 심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전후에 지금 노이즈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연말로 갈수록 지금 노이즈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보다는 올해 많이 올라왔으니 자, 이쯤에서 좀 이제 쉬고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자. 그래서 내년으로 초점을 맞춰가는 이제 그런 시황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이벤트보다는 지금 수급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대한 불편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쪽은 차익 실현하고, 또는 차익 실현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관망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이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매도는 그냥 꾸준히 있는 상태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매수세가 약해진 거죠. 시장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그러지 않죠. 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방향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관망 심리가 훨씬 심하고,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는 심리가 지금 많이 작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간의 경계 심리가 있는 가운데 이제 올해보다 좀 내년을 바라보는 심리가 지금 좀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1월이니까 연말이지 않습니까? 네. 연말을 또 앞두고 연말 시장과 함께 또 내년 시장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이번 해는 사실 이 대선이 좀 있으니까 예. 대선을 변곡점으로 두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 시간에 이제 종목 위주로 많이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인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이 좀 불편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뭐 명확하게 조목조목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시간에 어떤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몇 가지 4개 정도를 볼 것인데요. 나스닥 월봉, 다우 월봉, 그리고 코스피 월봉, 코스닥 월봉을 볼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화면에 나오는 것은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네. 몇 가지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나스닥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번에 2월, 3월 급락을 했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5개월 동안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9월에 음봉을 줬고, 그리고 이번 달에 굉장히 불편한 것 같지만 양봉 도지역으로 현재 움직이고 그러네요. 있다는 거예요. 네. 고점이 나스닥은 올해였다는 거고요. 올해였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랐다는 것은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글로벌 빅테크들이 독주하면서 올랐다, 이렇게 여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우지수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도 고점이 올해 2월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급락을 했다가 5개월 반등 후에, 나스닥과는 약간 다르죠. 나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빅테크들 때문에. 그런데 다우는 직전 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이제 5개월 상승하고 9월에 음봉 도지형, 그리고 지금은 양봉 도지형,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모멘텀 때문에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다우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기에는 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관망을 보이는 차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네. 코스피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다우와 나스닥과 코스피와 코스닥은 확연히 다른데요. 네.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우리의 코스피의 고점은 어디냐면은 2,607포인트가 2018년 1월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럼 2018년 1년 내내 하락하고, 2019년 1년 내내 하락하고, 그러다가 올해 폭락했다가 올라온 겁니다. 네, 다시 좀 제자리로. 예, 네. 그러니 미국의 시장하고 우리 시장은 완전히 다르죠. 미국의 네. 시장은 2018년과 2019년이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가 올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고요. 우리 시장은 거의 2년 3개월을 계속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이것을 다시 돌파하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시장의 변화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 역시도 5개월 연속 상승 후에 굉장히 시장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난 9월에 음봉 도지형이었고 지금 양봉 도지형으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월봉인데요. 코스닥도 역시 2018년 1월에 고점을 찍고 2년 내내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2018년 1월 대비 이번에 올해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락했던 그 저점을 보면 거의 반토막 난 것입니다. 그랬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코스닥도 지난 9월에 음봉 도중이었고 지금 작은 음봉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아주 크게 변동성이 있지 않죠. 왜 월봉을 보여드리냐면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좀 보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저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도지형으로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겁을 내느냐? 여기서 음봉을 주고 밑으로 확 고꾸라지면 어떡하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그런 불편함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예요. 예. 자, 이게 네 가지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19년 2년 동안은 미국의 경기 회복과 그리고 빅테크 쏠림 현상으로 해서 미국 혼자 독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2년 하락 후에 바이러스 급락으로 해서 고점 대비 50%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거기에 연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또 강세를 보였던 게 그동안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과 우리가 딥커플링 되면서 우리 시장 혼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는데 미국의 정책 변화나 미국 시장에 우리가 연동하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버블이라고 보지 않지만 고평가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계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현상입니다. 네. 현상은 누군지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앞으로 볼 때 전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지수를 경신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이요? 예, 우리도 네.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아니면 이번이 상투이고 이제부터 하락할 만한 것만 남았을까요?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거 그쵸? 아닙니까?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다시 상승한다면 직전에 있던 섹터, 강한 섹터가 더 오를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서 그래서 뒷받침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걸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4분기에는 이걸 우리가 고민해서 어떤 결정을 좀 내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다시 상승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지난 9월에 조정을 보였고 지금 10월에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11월쯤에 뜰 수 있을까? 아니면 연말에 뜰 수 있을까? 네. 만약에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 가서 뜰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각자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여기서 신고 지수를 다시 경신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가 상투일까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유는 지금 현재 제로금리와 QE, 강력한 QE를 한 상태에서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21년도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은 유동성의 힘에서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경기 회복 지표 시그널만 좀 나타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시장의 상투는 이 유동성의 회수가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것, 즉 물가가 아주 많이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금리가 국제 금리가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제는 유동성 회수가 좀 되겠구나 이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상투를 치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다시 상승한다면 기존의 주도주가 갈까?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까에 대한 제 의견은 시장 전체의 흐름은 기존 주도주와 그리고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인덱스에 편입된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가능성이 있고 즉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속된 말로 시장만 받쳐놓는다는 거죠. 그들이. 그쪽의 섹터에서 시장을 받치면서 시장을 이끄는 영향을 좀 끼치지만 네. 실제로 수익률은 신흥 새로운 성장주와 그리고 성장 사업에 진출하는 가치주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 성장 산업에 막 지금 진출을 하면서 막 주가가 뜨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쪽에서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제 의견을 좀 갖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언제쯤 이 시기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9월에 조정을 보였고 10월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11월쯤에 2달 조정 보였으니까 좀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월에 미국 대선 후에 확정은 아직까지 기간이 더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 연말의 수급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10월과 11월 대선 끝나고 나서 한 중순이나 말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좀 불편한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시 상승을 준다면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나서 우리나라를 만약에 친다면 수급전 요인에서 매물이 나오는 것들을 좀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연말과 연초에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실제 강세는 내년도 1분기에 가면서 실제로 다시 한번 위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가지고 한 번쯤 차트도 보시고 한 번쯤 이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 시장의 전망을 또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유동성 회수가 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신흥 성장주 또 가치주 중에서 성장주에 진출하는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또 부장께서는 또 AI 관련된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셨잖아요. 오늘도 관심 종목이 관련된 종목일까요? 예, 상당히 네. 그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대형주 중에서 성장 섹터로 계속 이렇게 발박 변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좀 봐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인공지능 의료 분석 플랫폼에서 JLK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 시대 물음표. 그러면서 AI 진단 및 치료 사업에 투자 러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장 회사 중에 AI 인공지능 의료 분석 플랫폼 회사 중에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장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이만큼 관심이 이쪽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상장된 회사 중에 JLK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향후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의 흐름과 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그냥 이마트 소개를 드리면 이마트는 좀 의외로 가지고 이마트는 오셨네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비대면 마켓, 언택트 시대에서 비대면 마켓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점차로 저희 집에도 매일 아침에 아파트 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네. 이마트께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대면 마켓에서 비대면 마켓으로 변화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조정기를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마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오늘 두 종목 JLK 그리고 이마트까지 관심 종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박병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